자,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그 CSS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구글에서 에어비앤비 CSS 검색을 해보면 여기 에어비앤비 CSS 그리고 사스 스타일 가이드 있죠. 네,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또 이따 10시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뭐 길게는 못하고 지금 오늘 뭐 테스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잘 나가는 그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스타일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이런 코딩 가이드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에어비앤비 이런 거를 그대로 뭐 차용해서 쓰지는 않지만 참고는 많이 하거든요, 할 때. 그래서 이런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작성할 때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본인만의 아니면 회사나 팀만의 그 방식들이 있어서 그거를 아마 따라갈 텐데 그런 걸 정하실 때 요런 잘 나가는 IT 기업들의 가이드를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왜냐면 굉장히 뭔가 똑똑한 분들이 같이 회의하고 고민한 한 그 노력의 산물일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 이걸 공개를 해준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는 된다는 거죠. 채팅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놔야겠다. 아, 해피로퍼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CSS 스타일 가이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용어 설명, 규칙 선언부. 이건 일반적인 CSS에 대한 내용 같아요. 이거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해볼까? 네, 요 정도 글씨 크기면 되겠죠. 자, 이 일반적인 그냥 CSS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 같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 에어비앤비에서는 먼저 이제 CSS 말고 딴 것도 있나? 사스 요거 때문에 CSS라고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CSS는 에어비앤비에서는 소프트 탭 띄어쓰기 두 칸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들여쓰기 할 때 여기 이렇게 네 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쓴다는 거죠. 저는 주로 네 칸을 써요. 이것도 뭐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이렇게 딱딱 들여쓰기가 명확하게 티가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칸을 쓰는데 저도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가이드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 정해진 게 두 칸이면 당연히 두 칸을 써야죠.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에는 카멜 케이스보다 이 대쉬를 사용하래요. 카멜 케이스라는 거는 바로 이거죠. 지금 요거 낙타봉 방식이라 갖고 낙타 등에 이게 혹 있잖아요. 네, 이 대문자 부분이 그 낙타 혹 같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카멜 케이스는 처음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시작될 때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는 기본적으로 카멜 케이스가 아니라 대쉬를 사용하세요라는 거죠. 대쉬로 단어를 연결을 하라는 거죠. 그 CSS 속성 이름처럼 요런 것처럼 이 보더 대쉬 레디어스처럼 클래스 이름도 이렇게 쓰시라 이거고 혹시 지금 애 소리 들리나요? 저희 시간이 지금 일러서 제가 원래 라이브를 심야에만 하는 이유가 집안이 그때 조용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테스트 방송이라 일찍 지금 해보려고 켰는데 저희 애가 아직 안 자가지고 지금 밖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은 닫아놨는데 조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네, 이어서 할게요. 지금 몇 분 보니까 새로 들어오셨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CSS 작성 가이드를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에어비앤비 CSS라고 검색하시면 요 지금 보는 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하지 말래요. 이거는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그 CSS 뭔가 이렇게 선택자로 사용할 때 아이디는 쓰지 말자는 거죠. 요새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를 안 쓰죠. 왜냐면 클래스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아이디는 페이지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용도가 제한적이죠, 굉장히. 아, 백승엽님이 오랜만에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안 올렸어요. 예, 못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좀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 스튜디오 밀림이 아주 흥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변화가 있었는데 다음에 제주도 내려가면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또 뵙죠. 흥했나요? 여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자,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 사용하지 말기. 그리고 당신이 규칙 선언부에서 다중 선택자를 사용하실 때 선택자를 한 줄에 한 개씩 적어주세요. 네, 맞아요. JSIXXC님.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보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라이브로 오늘 테스트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써보는 겸해서 테스트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자, 선택자를 사용할 때 선택자를 한 줄에 한 개씩 적어주란 얘기는 요 얘기죠. 코딩을 해볼까 잠깐. 글씨 크기를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쓸 때 공통으로 이렇게 쓸 때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쓰지 말고 한 줄에 하나씩 쓰라는 거죠. 이렇게 예,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요 얘기예요. 그리고 규칙 선언부 여는 괄호 이전에 띄어쓰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죠. 아바타 쓰고 지금 붙여서 요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띄라 그거죠. 그리고 속성 부분에서 콜론 문자 뒤에 띄어쓰기를 넣으래요. 단 이 콜론 앞에는 띄어쓰기를 넣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죠. 지금 딱 요 방식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 콜론 뒤에 한 칸을 띄라 이거죠. 아, 미니린이 오셨네요. 네, 저도 4칸 쓰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지금 2칸으로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고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런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규칙 선언부 닫는 괄호는 새로운 줄에 넣어주세요. 이거죠, 뭐 이렇게 새로운 줄에 계행 처리해서 넣으라고. 그러니까 딱 지금 이 형태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규칙 선언부들 사이에 빈 줄을 넣어주세요. 이거죠. 규칙 선언부들 사이에 빈 줄을 넣으란 얘기는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나오면 이렇게 한 칸 내려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한 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막 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이런 스타일로 잘 하진 않는데 뭐 가끔 하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한 줄 한 줄 좀 보는 걸 선호해서. 근데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뭔가 한눈에 뭔가 그 흐름을 볼 때는 또 이렇게 한 줄씩 쓰는 게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맞다는 좀 말하기는 그럴 것 같고,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결정된 거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본인 취향에 따라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예시는 이렇게. 이 올바른이라는 거는 에어비앤비에서 올바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회사에서 뭔가 코드 리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건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주석은 블록 주석보다 라인 주석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주석 처리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주석하라는 거죠. 어차피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블럭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맥에서는 커맨드 슬래시고 누르면 자동으로 보통 한 줄 주석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쌌을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랑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주석을 새로운 줄에 적어주세요. 선택자 또는 속성과 같은 줄에 주석을 작성하는 방식을 피하래요. 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랑 이렇게 같은 줄에 쓰지 말고 새로운 줄에 쓰라는 거죠. 그리고 코드 자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자세한 주석을 작성하래요. Z인덱스를 사용하거나 특정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Z인덱스가 이렇게 있어. 왜 10인지. 그러니까 뭐 관계를 써주거나 그거는 뭐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거 자체로 얘가 왜 10인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레드인 거야 뭐 그냥 명시적인 거니까 빨간색.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글로벌 메뉴가 뭐 그 픽스드로 고정된 글로벌 메뉴가 10인데 그 전체적으로 뜨는 모달 창이 예를 들어 그거보다 더 위에 떠야 된다면 뭐 그런 내용을 써준다든지 뭐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뭔가 부가적으로 주석을 써주라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이런 회사들은 여러 명이 협업을 하니까 중요하겠죠. 그게 이거는 이제 주로 익스플로러 예전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핵이나 그런 거 쓸 때도 이제 왜 썼는지 이거를 주석으로 남겨놓으라는 얘기고 OCSS와 뱀이라 읽어야 되나? 이거는 그 CSS 작성 방법론에 대한 거죠. OCSS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CSS라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되게 내용이 많아요. 좀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CSS 작성 방식인데 이 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어비앤비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를 혼용을 권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OCSS랑 뱀 자체가 각각 꼬프로님 오셨네요. 철택님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라이브 채팅은 띄워놓고 지금 또 요거 읽느라고 잘 못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OBS라는 이 화면 송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테스트 방송이긴 한데요. 또 그렇다고 아무 내용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자기네 그 CSS 스타일 작성 가이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글에서 에어비앤비 CSS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 페이지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OCSS랑 이 BEM 방식을 둘 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각자의 장점들을 다 아실 거예요. 장단점을.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두 개를 혼용한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 개를 혼용한다는 얘기겠죠. 저도 약간 혼용을 하는 편이에요. CSS와 HTML 사이에 명확하고 엄격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사용 가능하고 작성 가능한 폰트 만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요거 얘네들의 장점을 써놓은 거죠. 백승엽님이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 스타일 가이드는 보면서 CSS는 찾아볼 생각 못했네요. 예, 그쵸. 또 자기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찾아보게 되는데, 그쵸. 에어비앤비 자바스크립트 가이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이 CSS보다 사실 자바스크립트 가이드가 내용이 훨씬 많아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도 볼만 하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 라이브에서 같이 그것도 보던지 아니면 뭐 각자 뭐 찾아보시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용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OCS랑 이 뱀에 대해서 간단하게. OCSS는 스타일 시트를 오브젝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재사용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단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CSS 작성 방식.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면 아마 영어로 막 길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을 만든다고 할 때 뭐 버튼 A가 있고 버튼 B가 있다고 칠게요. 물론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지으면 안 좋죠.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폰트 사이즈가 뭐 20픽셀이고, 뭐 백그라운드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 노란색이고, 뭐 패딩이 뭐 5픽셀로 돼 있고, 얘는 뭐 15픽셀로 돼 있고, 이 부분을 통일하자. 네. 그리고 뭐 박스 섀도우가 그림자죠. 뭐 0.3에 0, 뭐 1픽셀, 3픽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자, 버튼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버튼 말고 이제 또 패널 디자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패널 해놓고, 버튼하고 패널하고 둘 다 뭔가 이런 장식적인 거는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 스타일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겠죠.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도 한번 줘볼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아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A 버튼 같은 경우는 5픽셀 둥글림 처리가 돼 있고, 뭐 그림자가 있고, 뭐 폰트 사이즈 20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버튼 B도 마찬가지인데 얘하고 다른 점은 배경색이 뭐 노란색이고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패널 같은 경우도 배경색이 흰색인데, 여기서 공통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뭔가 공통된 디자인, 지금 보더 레디어스, 보더가 5픽셀로 둥근 보더고 박스 섀도우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는 이 페이지에 뭔가 공통 디자인 요소니까 이렇게 잡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이 보더 레디어스랑 지금 박스 섀도우가 들어간 부분은 아마 버튼이나 패널을 이걸로 잡아놓은 걸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저 디자인 스타일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런 게 만약에 공통된 스타일이라면 저런 걸 따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름을 뭐 스킨이라고 해놓고, 이런, 아직 제가 CSS로 저장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스킨이라고 하면 지금 이 디자인 스타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스타일인 거죠. 말이 자꾸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통으로 버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폰트 사이즈가 다 20픽셀이고 버튼들이 뭐 패딩도 5픽셀이다 하면, 이런 공통 디자인들은 따로 공통 클래스로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들만 따로 빼주고,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빼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HTML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버튼이면 뭐 btn이고 btna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버튼 공통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백그라운드 레드인 A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스킨까지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OCS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클래스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개수가.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OCSS라고 부르고, 물론 이 외에도 조금 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BEM 이 방식은 뭐냐면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거는 여기 아래 샘플이 있으니까 지금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헤더라든지 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아코디언 예를 들면, 이 리스팅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카드의 목록 컴포넌트 얘기 같아요.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HTML로 구조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클래스를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리스팅 카드가 전체 이 컴포넌트 그 클래스 이름이고, 그 자식 요거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리스팅 카드에 포함된 타이틀, 제목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리스팅 카드의 컨텐트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좀 길게 돼 있는데 언더스코어가 두 개가 붙은 형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만 딱 봐도 아, 얘는 리스팅 카드라는 애한테 속한 타이틀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클래스 이름만 딱 봐도.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리스팅 카드에 속한 컨텐트구나.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대쉬가 두 개죠. 찍찍 이거. 피처드라고 돼 있는데 얘가 바로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리스팅 카드는 리스팅 카드인데 리스팅 카드 중에 피처드된 리스트다. 요렇게. 예를 들면 피처드 말고 뭐 레이티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최신 리스트, 최신 카드 리스트. 그래서 리스팅 카드 찍찍 뭐 레이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리스팅 카드 찍찍 뭐가 있을까? 뭐 스페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고 써 있는데 블럭이란 걸 이 리스팅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컴포넌트 전체 그 블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 리스팅 카드의 타이틀, 리스팅 카드의 컨텐트. 이게 엘리먼트 단계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는 이런 피처드 같은 거. 이해되시죠?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 밴 방식은 되게 좋은 점이 예를 들어 이 리스팅 카드의 타이틀을 CSS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 이름 하나만 봐도 얘는 리스팅 카드의 리스팅 카드라는 컴포넌트에 속한 타이틀이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밖에 없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다소 길지만 되게 고유하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 뭔가 그 CSS가 나중에 충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고. 근데 또 얘도 단점이 뭐냐면 예상되시겠지만 클래스 이름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거의 모든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다 들어가야 돼서 HTML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갖고 저도 극단적으로 이 방식을 따르진 않고 일정 부분만 조금 쓰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 OCSS랑 이 밴 방식을 섞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이런 방법론들도 뭐가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일 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엘리먼트에서 엘리먼트는 엘리먼트 쓰면 언더스코어 두 개가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먼트 이름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리스팅 카드에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뭐 서브 타이틀이 있다고 해볼까요?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엘리먼트는 그러니까 요 타이틀 안에도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크게 보면 얘가 블럭이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엘리먼트 레벨이기 때문에 얘 자식이 또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 자체가 또 블럭이 돼버리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뭐 역할에 맞춰서 엘리먼트 이름을 적절히 이렇게 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그 모디파이어에서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개씩 쓰는 이유가 굉장히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한 개만 쓸 경우에는 이렇게 뭐 메인 타이틀, 메인 카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단어 구분할 때 카멜 케이스 안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 대쉬를 쓰니까 얘랑 또 모디파이어를 구분해 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두 개로. 그래서 짝을 짝 맞춰가지고 언더스코어도 두 개, 대쉬도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인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모디파이어가 아니라 메인 카피라는 그냥 그 하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메인이라는 애가 엘리먼트고 걔의 뭐 특별한 카피 버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죠.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 지금 영상 강의 형식으로 진행 너무 자연스러우네요. 무슨 기술을 쓰신 건지. 화면은 이거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보시면은 뭔가 무한 반복으로 쫙 프랙탈처럼 들어가는데 그 OBS라고 아마 방송해 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 화면을 이렇게 지금 송출하는 그리고 귀퉁이에 제 사진도 띄울 수 있고 사진이 아니라 이 화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요거 테스트 방송이거든요 지금 근데 테스트 할 겸 어차피 화면을 쏠 거니까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문득 이거 같이 봐도 좋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OCSS랑 이 뱀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혼용해서 쓴대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죠. 지금 이거 읽어보면 얘는 리스팅 카드의 같은 레벨에 쓰는 앤데 그 피처드 된 거고 얘네들은 각각 리스팅 카드의 자식 엘리먼트들인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뱀 방식을 쓰면 좋은 게 또 이렇게 CSS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뱀 방식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이 긴 대신에 요거 딱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거의 모든 그 선택자로. 그게 또 좋고 이게 왜 좋냐면 속도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빠를 거 아니에요. 중첩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렌더링 속도는 느려져요. 그건 당연하겠죠. 브라우저 입장에서 연산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뱀 방식은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그게 육안으로 빠르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극적으로 효과가 드러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속도가 더 빠르다. 네, 클래스 하나만 딱 쓰는 거니까. 빈캠프님이 저도 부분적으로 뱀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클래스면 길어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예, 그쵸. 일단 그리고 요새는 정적인 웹페이지 말고 동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예를 들어 이 블럭 안에 있던 애가 갑자기 드래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저쪽으로 붙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웹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아가지고 갈수록 좀 CSS 이름은 어쨌든 유니크하게 좀 짓는 게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 이거는 안티 패턴으로 간주한대요. 아이디 쓰지 말아라 이거죠. 자바스크립트 훅 CSS 클래스명의 자바스크립트 훅을 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훅이라는 거는 이 훅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엘리먼트를 잡아낼 때 자, 클래스가 btn 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있으면 btn 프라이머리 이게 예를 들어 CSS에서 사용한 그 클래스 이름이라면 그러니까 CSS 스타일링 때문에 쓴 클래스 이름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뭔가 쓸 때 저걸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래서 CSS 스타일링 그러니까 디자인 스타일링용 클래스랑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클래스랑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 써주시오예요. 권장 사항이. 그래서 그리고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때는 앞에 JS 대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름 보면 여기 써있죠. 접두어로는 JS 대쉬를 추가. 그래서 JS request to book 이런 게 있으면 아하 이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훅으로 쓸 클래스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CSS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 리뷰할 때 연락 개념 없다 깨지겠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JS 붙은 건 자바스크립트 훅으로 쓰고 이제 만약에 아까 얘의 그 스타일링을 할 거면 btn 프라이머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보더.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거 알려주네요. 보더가 없을 때는 넌 대신 0을 사용하래요. 0은 이제 보더 위스 얘기인 것 같죠? 네. 네, 보더 넌으로 하지 마시고 보더 0으로 하세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제일 범용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애가 그 보더 위스를 0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죠? 자, 그리고 이번엔 사스네요. 자, 사스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CSS 프리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전처리기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CSS를 좀 더 쉽고 파워풀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앤데 이 사스 파일로 작성을 하고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은 CSS로 뽑혀요. 그래서 똑같이 CSS 파일을 우리 웹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는 거긴 한데 이제 CSS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 사스 포맷의 파일을 작성을 하고 그게 자동으로 컴파일 돼서 CSS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CSS 문법이랑 비슷한데 더 막강해요. 막 함수 같은 게 있어요. CSS인데. 그리고 막 변수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읽어볼게요. 항상 .sas가 아닌 .scss 문법을 사용해 주세요. 아, 이거는 뭐냐면 사스 자체가 두 가지 문법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확장자를 사스로 했을 때랑 확장자를 SCSS로 했을 때랑 문법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sas가 더 간단해요. 막 괄호 같은 거 생략하고 들여쓰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CSS 문법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코드량은 줄어들지만 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죠. 예. 근데 .scss 같은 경우는 CSS 문법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호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도 SAS 말고 SCSS를 써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일반적인 CSS와 저희 애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걸 몰라가지고 아빠 지금 방송하고 있었어. 좀 이따 봐. 갑자기 난입했어. 네. 제 아들이에요. 올해 이제 학교 가는데. 사스 가이드라인 뭔가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백승엽님이. 깜짝 놀랐어 지금. 네. 요새 그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쉰 그 뭐라 그러지 방학 아닌 방학 기간이거든요. 요번에 학교 입학하는데 이제 3월에 입학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라이브를 맨날 12시 넘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 잘 때 보통 하는데 네, 오늘은 좀 일찍 해서 네, 뭐 괜찮죠? 뭐 그냥 네. 또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 자, 애가 있으셨다니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자, 그리고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음, 속성 선언 우선 표준 속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include 혹은 중첩 선택자는 아직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백그라운드, 폰트 웨이트 이런 원래 CSS 속성을 먼저 쓰고 include 이런 걸 나중에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라서 이게 가능한 건데 사스에서는 include도 가능해서 미리 내가 따로 지정해 놓은 거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뱅이 includ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써주시라 이거고 순서상으로. 그리고 중첩 선택자도는 마지막에. 지금 이거 보면 CSS만 써보신 분들은 우와 이게 가능해 하실 거예요. 지금 들여쓰게 된 레벨을 보면 btn 안에 아이콘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원래는 CSS에서는 이게 안 되죠. btn 한 칸 띄고 아이콘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는데 사스에서는 이렇게 사스뿐만이 아니라 레스나 뭐 스타일러스 이런 다른 전처리기도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중첩이 또 돼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 중첩된 자식 클래스를 쓸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한 줄을 띄고 끝에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중첩 선택자 내부 속성들 동안 위의 규칙을 따르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규칙. 네, 정영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대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은 파일에서 사용된 변수에 한해서는 접두어를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변수, 그러니까 사스라서 사스에는 변수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믹스인이라는 형태로 함수 비슷한 것도 사용이 되고, 아무튼 굉장히 CSS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보신 분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는 사스를 한참 쓰다가 요새는 다시 좀 안 쓰기 시작했어요. 좀 귀찮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또 써야겠지만 좀 간단하게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요새 또 잘 안 쓰거든요. 아무튼 뭔지 알고 써봐야지 장단점을 아니까 또 선택을 현명하게 더 하실 수 있겠죠. 자, 믹스인 이거는 그러니까 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에어비앤비 가이드라기보다 사스에서 그 함수처럼 정해두고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어, 익스텐드를 쓰지 말라는 그러니까 익스텐드는 뭐냐면 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적용해 놓은 클래스에서 보면 이런 btn 이런 거를 이 안에서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통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게 익스텐드인데 익스텐드 자체를 하지 말래요. 에어비앤비에서는 10시가 다 돼가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믹스인하고 익스텐드하고 조금 겹치는 게 있거든요.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익스텐드 대신에 믹스인을 사용하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가끔 정영님, 사스 강의는 아니고요. 에어비앤비 스타일 가이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스타일 가이드 페이지인데 지금 사스에 대한 설명이 있길래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 끝났네요. 뭐 그리고 중첩은 최대 3번까지. 좀 전에 익스텐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에서는 익스텐드 쓰지 말고 믹스인만 쓰세요라고 했는데 물론 뭐 어떻게 잘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믹스인만 쓰기가 약간 거시기한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은 지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어쨌든 모범 사례 중에 하나니까 지금 살펴보는 거고 아니면 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알고 있어야 이거를 나한테 맞게 제일 효율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에어비앤비에서는 익스텐드를 안 쓴대요. 대신에 믹스인을 쓴대요. 자, 그리고 중첩은 최대 3번까지 3단계까지만 하래요. 아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10시에 제가 나가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끝났어요. 다행히 어떻게 시간이 거의 맞았는데 만약 선택자가 이렇게 길어진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CSS를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ML하고 너무 밀접하게 엮여 있어서 의존성이 이제 너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기가 쉽다는 건 CSS가 깨지기 쉽다는 거죠. 구조 같은 게 바뀌었을 때. 너무 구체적이고 재소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절대로 아이디 선택자는 중첩하지 마세요. 뭐 굉장히 강조해놨네요. 두꺼운 글씨로 강조 따로. 어쩔 수 없이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절대 중첩되지 않도록 이해하세요. 그쵸. 아이디라는 건 어차피 페이지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걔를 중첩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CSS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거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대부분 뭐 어차피 이 페이지의 아이디는 얘 하나인 건데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이디는 안 쓰는 게 좋은데 굳이 써야겠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첩이 발생한다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영어였는데 훌륭하게 또 어떤 분이 한글로 번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한글로 받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자, 제주도에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밤늦게까지 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죠? 네.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라이브나 다음 영상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안녕. 네, 오늘 테스트 방송 치고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OBS 테스트였는데 이 뭐 어떻게 여기서 중단하면 되나?